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했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면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다. 친일파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구로울이시군요. 네. 예. 박 장관은 왜 갑자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발언입니까?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선 박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 농업개장을 하신 거거든요. 예.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바로 그것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본질을 좀 흐트리려고 하는 물타기 전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말씀을 못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분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저는 매우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태경 의원은 박 장관을 옹호하면서 해방 후에 함흥시청 개장이면 일제 때는 서기 주사였을 텐데 그러면 자발적 공헌을 한 거니까 그러면 친일파 아니냐? 하태경 의원 주장도 예.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뭐 나무위키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일 뿐인 거고요. 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민식 의원의 주장, 즉 거짓 주장이 법원에서 경종을 울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부싸움 자살 운운했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법원이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고발을 이미 했죠. 아닙니다. 아직 안 했고요. 예. 지금 서류 작업 중이고 예. 최대한 빨리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현안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지금 현재 정국에 대한 어떤 반작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걸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있다는 건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근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연속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국가 원로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지금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자식도 잃고 배우자도 잃고 본인도 먼 이국에서 그렇죠.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이 홍범도 장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을 이렇게 모욕 주면 누가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나서서 정리를 하셔야죠. 해야 된다. 예. 예. 아는 사람 뒤에 숨어 있는 형국 아닙니까? 비겁한 모습 같은데요, 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전면에는 아닐지라도 뭔가 상당한 그립감을 보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정치 평론가들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론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건 역사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 후회 남기지 말자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오히려 4월 선거를 의식하는 거는 박민식 장관이죠. 저는 박민식 장관이 문 전 대통령 부친 이야기를 꺼낸 건 총선 출마용이라고 봅니다. 튀고 싶고 용산에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공천 받고 싶은 거죠. 예. 개인적으로 보면. 예.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박민식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흐름인데요. 예. 윤석열 정권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균형감을 상실하고 소위 극우 보수적 목소리가 너무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예를 들어 보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주적이 일본 아니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답을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가 홍길동 정부도 아니고 그렇죠. 답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있던 홍범도는 안 되고 백선엽이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은 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회주의와 결부되면 빨갱이다라는 괴상한 논리가 지금
정권 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권 차원의 극우와 이런 집단적 흐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묘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죠. 예.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있는데 국민의 주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장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임이 답이에요. 해임이 답이다. 예, 예. 하루빨리 해임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장관 논리라면 예. 촛불 집회도 무정부 상태고 반헌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집회 시위가 전부 맞습니다. 집회 시위를 불문하고 모든 직접적인 의사표현 행위가 저는 장관께서 아직도 본인이 극우 보수 학자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이 된데도 불구하고 헌법조차 무시하는 일종의 저는 극우 확신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빨리 해임하는 게 맞죠. 해임 건의안 제출하시는 거예요? 아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예. 정권에서 이런 요구들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랄지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같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또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뭐 헌법상 국민 주권 행사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린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그 뒤에 또 사족을 달았습니다. 예. 개인으로서 하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다라는 식으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예. 당 현안 중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하는 게 가장 지금 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예측이 좀 안 됩니다. 우선 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도 저로서는 알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검찰 마음대로니까요. 예.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자필 진술서를 보면 검찰이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꽤 맞추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위 이재명 대표를 탁해서 정해놓고 각종 증언과 법리를 꽤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 조사 이후에 또 단식을 이어갈 수 있나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겠죠. 네. 단식이라는 게 뭐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이제 조사를 뭐 한 10시간은 받을 텐데. 네, 조사받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그 단식을 끝내야 되는지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 바로 옆에서 국민의힘이 단식장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네. 홍보 행사를 연다고. 먹방한 겁니다. 예. 먹방. 판촉 행사로 좀 바꾸기는 했다고 합니다. 시식회였는데. 그러면서 너무 옹졸한 건데요. 이게 네.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최소한 성찰하고 반성하고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태도는 너무 옹졸하죠. 단식장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먹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 모 의원은 자 출구 전략으로 와서 고등어 드셔라라고 비아냥대고 있고요. 고등어와 전복. 예. 예. 태영호 의원은 어제 또 단식장에 와서 행패까지 부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현 상황을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와서 들어야죠.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상식이고. 예를 들어서 2019년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때 5일 만에 이낙연 총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갑니다.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들여다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사실 그분들도 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행정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죠. 진보 보수를 네. 넘나들며 총리까지 하셨는데요.
하지만 대통령한테 찍힐까 봐 못 오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좁은 정부라고밖에 생각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란지 내각에 있는 장관, 총리까지 포함해서 다 대통령의 어떤 방향 거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고 있는 그런 뭐 거의 어떤 직원이나 뭐 약간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국무위원으로서도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특히 이제 집권여당 의원들은 더 자율적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합니다. 당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 때문에 눈치 보고 있고요. 내각 시스템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그룹들을 내세워서 국정이 좀 균형감 있게 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무너졌고 누가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 용산에서 가만 안 두죠. 근데 나경원 의원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 이야기했다고 바로 그 다음 날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각에서도 찍힐까 봐 무서워서 말 못하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김재원 의원은 1대1로 되면 아마도 팽팽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던데요. 김태우 후보하고 1대1로 되면요.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뭘 염치 그 자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본인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보궐선거를 해서 수십억 국민 세금을 낭비하잖아요. 지금. 다시 출마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뻔뻔한 거고 한국 정치사에 저도 정치권에 한 20년 이상 있어봤지만 정말 찾기 어려운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에요. 본인 때문에 보궐선거를 했는데 다시 또 본인이 나온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공천 안 한, 제가 남의 당을 대해서 타박하기는 어렵지만 공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다? 대신 공천으로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공천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면 그러면 지금의 어떤 전국 구도가 바뀔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라고 그냥 보세요? 별로 반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고 이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영향 안 받을 것 같고 저는 일종의 용산의 오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산의 오더가 국민의힘 사람들도 나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모상식한 일을 하는 건 PC 외부적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외부적 요인이 있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은 막을